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 386이라는 운동권 정치, 이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 자들이 나쁘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 이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운동권 출신 21대 국회의원이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0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0명입니다. 70명. 21대 이들이 다 주력 부대입니다. 대한민국 의회를 끌고 가고 친명계를 끌고 가고 모든 데를 다 끌고 가는, 친문계를 끌고 가고 이 주사파 출신들이 다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지금 친명계를 떠받치고 있는 자들이 정청래 주사파 운동권, 미국 대사관 관저에 불을 지른 사람입니다. 그게 대학생 때 불을 질렀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란 걸 알아볼 만하죠. 네. 80년대 중반에 운동권은 특이한 급진주의 이념을 가졌습니다. 주사파입니다. 아주 급진적이죠. 반대한민국 역사관, 또 평등주의. 이 평등주의란 건 말 입으로 평등이고 자기네들은 귀족입니다. 사회주의, 소위 공산주의 정치관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란 걸 살짝 포장을 하고 있죠. 안 한 것처럼. 그들의 내용은 바로 새빨간 빨갱이들로부터 유래된 바로 주사파 운동권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한번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정치적 문제로 자꾸 바꿔나가려고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바로 이재명의 바로 이런 짓들. 이게 86 운동권의 전형적인 그러한 것을 이 밑에다 다 두고 자기를 서포트하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서로 공생을 하는 이재명. 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운동권 정치가 왜 청산돼야 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권 정치가 왜 청산돼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운동권, 민경우 씨가 지금은 전향을 해서 운동권이 운동권을 때려잡을 수 있다. 운동권이 이 주사파들 때려잡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민경우 씨. 이분은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83년대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을 하고 합격은 했지만 입학 후에 학생운동을 위해서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학교에 의예과에 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의예과, 치의예과는 원래 6년제이기 때문에 거기 물리대에 그때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다시 봐서 국사학과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87년에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이 민경우라는 분이요. 1995년부터 10년 동안 조국통일 범민족, 이번에 범민연이라고 있죠. 자기네들이 해산, 김정일 명령에 따라서 남측본부 범민연이 해산됐는데 가장 골수 주사파 운동권 본부, 남측본부, 여기에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10년 동안.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연대 상임대표인데 이 사람에게는 주사파들이 꼼짝없이 말을 못합니다. 왜? 너무나 이론적으로 밝고 분명하게 그들의 운명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다른 운동권과는 달리 제도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기득권이 되는 것이라면서 정계에 이 사람은 끼웃끼웃하지 않았습니다. 정계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연대 상임대표를 하고 있고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 중에서 바로 이제 똑똑이로
원래대로 이제 그 모습, 운동권이 되기 전 모습으로 이제는 운동권을 청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운동권을 청산하는 가장 센 무기, 바로 그것을 민경호 씨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이들이 나쁜 사람들인가, 86 운동권들이 그 정치가 청산돼야 하는가, 이걸 얘기한 얘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권 정치가 청산돼야 되는 가장 이유로 몇 가지를 냈는데, 이분이 민경호 씨가 첫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운동권 출신이 70명 정도인데 민주당 국회의원 164명 중에 42.6%에 해당되니까 이 사람들의 괴담한 선동, 선전, 가짜, 소위 위장 뭐 이런 거에 아주 전천후로 밝은 운동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11대 국회하고 비교하면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총원은 160명, 민정당 육사 출신이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육사 외에 회사, 공사 등 합치면 29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14% 수준입니다. 이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42.6% 절반이 운동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운동권 주사파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때 육사 출신이 뭐 23명밖에 안 됐는데 뭐 전두환 정권은 육군사관학교 공화국이다 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선동하고 해서 군사정권 나쁘다 하고 그들은, 이 극좌파들은 항상 비판을 했는데 자기들은요, 이거 육사 출신 23명 정도가 아닙니다. 70명이에요. 70명. 다시 말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운동권 해야 국회의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자건 남자건 다 그렇습니다. 이 극좌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들 보세요. 좌파들, 민주당 그 여성 국회의원들, 86 운동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정말 구역질이 나옵니다. 구역질이 나와요. 이 남녀 다 운동권들이 거기 설쳐대면서 자기들이 무슨 귀족인 양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집어삼키고 특권 행세를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어쩌다가 저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게 되었는가. 열심히 살아왔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저자들은 공부도 단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나가서 깽가리냐를 치고 반국가 운동이나 하고 반민주 운동이나 하는 자들이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다는 바로 이것에 얼마나 분노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이 정도면 말이죠. 70명 정도라면 정치 사회적인 이유를 떠나 단순 수치만으로도 이거는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독과점 기업을 분할해서 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다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이 민경호 씨가 얘기한 둘째 이야기는 뭐냐면 80년대 중반의 운동권은 아주 특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 운동권이 아니고 급진주의입니다. 이른바 NL, 민족해방 주사파들, PD, 민중민주, 피플스 디모크라시,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것들입니다. 이 PD 계열, 민중민주, 피플스 디모크라시, NL 계열, 이 NL 계열이 대부분인데 이게 바로 주사파의 아주 독한 독종들이 모인 데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를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고 하는데, 사회 구성체 논쟁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무엇이 더 마르크스적이고 누가 더 레닌적이었는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학문적인 그것도 아니고 아무도 영미식 자유주의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1980년대 중반은 한국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고도 산업 국가로 발전하던 바로 그때 아닙니까? 80년대.
전두환 때 가장 피크였지 않습니까? 한국 자본주의가 굉장히 성장하고 고도 성장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산업화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터전을 완전히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잘 운영만 하면 다 성장되게끔 만들어 놓은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잘 살게 만든 근본적인 바로 산업화의 혁명을 일으켜준 우리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덕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덕분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계속 고도 성장을 시켰던 게 그게 80년대 중반입니다.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산업국가로 발전하던 기점인데 그때 신식민지 반복권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논쟁을 이어갔던 자들이 바로 이 지금 운동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과 몇 년 후에 논쟁의 뿌리였던 소련 사회주의가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유력 농객이었던 유시민, 조희연 지금 조희연 알죠? 교육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나쁜 악영향을 끼쳤는지 이 자들이 바로 당시 유력한 농객이었습니다. 유시민과 조희연을 비롯한 대다수 인텔리라고 자처하던 자들이 90년대 초중반까지 마르크스와 레닌을 들먹이면서 고색창연한 논쟁을 이어가다가 90년대 중반 어느 날 갑자기 시민운동가다, 자유주의다 이러면서 주창으로 딱 변화를 합니다. 변신하는 겁니다. 이들의 변신은 칠면조보다 더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신은 뭐 변신이고 뭐고 뭐 이거는 뭐 귀재입니다. 네. 인텔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정직함입니다. 소위 그들은 인텔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주사파, 뭐 PD 계열, 뭐 이 운동권 했던 자들은 머릿속에는 우리는 인텔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기 평가가 전제되지 않는 변신은 변형된 형태로 이전 사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그 자들이 바로 이 386이라는 겁니다. 586, 386, 486, 586. 지금 686까지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예, 80년대 20, 30대 급진 이념을 받아들였고 사회주의, 소련 사회주의권이 이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해체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성도 없었던 수많은 청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회를 진출해가지고 그들이 딱 뭉쳐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 사상은 아니더라도 그 변형된 이념, 변형시켜가지고 그 이념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이를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주사파밖에 없는 겁니다. 약간 겉으로 변형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진 겁니다. 저런 이재명이 같은 자가 극성을 부리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나라 되고 그 주위에는 정청래 주사파 그런 애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사파는 아니면서 그것에서 또 흘러나온 변형된 이념 중에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첫째 반대한민국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보십시오. 끄떡하면 말이죠. 죽창가 부르고 저 누구야 그 이름 있죠. 조국이 맨날 죽창가 부르고 웃기는 자들입니다. 정말 반대한민국 역사관을 들고 만들어냅니다. 둘째 평등하다. 우리는 평등하다 하면서 자기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정치관 이런 현상에 미친 영향을 이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경우 씨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경우 씨에 의하면은 첫째가 반대한민국 역사관은 남한에 비해서 북한이 정통이라고 믿는 역사관입니다. 반대한민국 역사관은 남한에 비해서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정통이다. 김정은이가 정통이다. 이렇게 믿는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가 뿌리니까 북한이 역사의 정통이라고 생각하면 북한의 행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대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리 북한 며칠 전에 기자회견에서 했죠. 그러면서 김정일과 김일성을 표명하지 말라.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는요, 반국가 혐의자로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인간이 바로 이재명 제1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래 남북 유화체계의 뿌리에도 그런 역사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안함, 연평도 등 북한 도발을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의미있게 고려하지 않는 외교안보 전략을 포괄합니다. 그 자들 있지 않습니까? 외교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북한 좋아하는 외교계들 많이 있죠. 문재인 정권 때 안보실장 한 사람들 한번 쫙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 안보실장 한 자들. 서머니 뭐 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이죠. 대공수사 역량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도 이 자들 때문에 이자들이 다 뒤에서 밀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이가 국정원을 수사를 못하게 없애버리고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문재인은요, 대한민국에 큰 죄를, 보통 큰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이자가 지금 저 양산에서 폼 잡고 엑스폼 잡고 산다는 것 자체가 경호원 60여 명을 데리고 말이죠.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사법농단 지시도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김명수한테 했지 않습니까? 의혹을 딱 확실히 풀어라. Yes, sir. 알았습니다. 수사하겠습니다. 조사시키겠습니다. 김명수는 그래가지고 조사된 게 사법농단인데 이게 다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100여 명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 준재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죄인시해가지고 대법원장 이하 전부 다 저렇게 사법농단을 저지른 겁니다. 또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반대한민국 역사관 이게 북한이 정통이다라고 믿는 자들이고 다음으로 이 586들은 뭐가 문제냐. 이 운동권은 평등주의입니다. 자, IMF 때 IMF를 갖다 계기로 해서 윗세대가 구조조정이 되고 민주화 세대가 경제 권력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86세대의 평등주의에 기초해서 정규직을 신성시하고 비정규직을 불온시하는 성향을 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축으로 한 양극화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저성장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징조를 이들이 만드는 겁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저성장 체제는 86세대의 평등주의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행태 잘 보십시오. 끝으로 이 사회주의 정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건 말이 사회주의죠. 이거 빨갱이 공산주의 쉽게 얘기하면 빨갱이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뭐 이런 거 다 복합 나치즘, 심지어는 이런 사고들 전체주의적 그런 정치적 바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사회주의란 건 정치적 상대방을 정적으로 일단 자기네들 대상을 갖다 전부 다 정적으로 상대방을 규정하고 이거를 아주 전멸시켜버리자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진리라든가 사실보다는 진영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좌파 진영, 우리 운동권 진영 해서 대결적인 정치념을 갖고 이들하고 무슨 통합이 되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아니 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자들에게 뭐 협상하자? 그들 말을 믿고 속은 이 국민의힘들
이 국민의힘들요, 국민의힘 보면 과거에 이제는 이번에 공천 싹 물갈이 할 겁니다. 이 국민의힘 보면요, 나약한 사람들이 전선에 가면요, 나라만 망칩니다. 강인하고 그 체질을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한 투혼이 있어야 되는데 투혼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투혼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태극기 부대고 정광훈 부대고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대한민국을 이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밝혀나가면서 적들이다 이걸 분명히 밝혀준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투혼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국민의힘에는요. 투혼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들을 선택을 안 합니다. 이자 자기들이 빼앗길까 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큰 이 여권의 맹점이었습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들어간다.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막아요. 예. 이게 뭐 자기들이 무슨 큰 엘리트라고 말이죠. 싸울 줄 아는 사람들, 소위 적과 싸워서 벌판에서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 집회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사람임을 밝혀놓습니다. 전제를 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를 보는 역사관은 제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관이냐. 저들은 진짜 애국지심으로 몇 년 전에 그 10월 3일 날 광화문이 생긴 이래 100만 이상의 우리 자유 시민들이 모여서 그날의 그 힘, 에너지가 이 문재인에 대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신을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이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회주의 정치관을 가진 이 586들 이런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이걸 또 보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투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자기가 기회주의자니까.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에 많이 있었어요. 이준석이 같은 부류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준석이는 민주당을 욕을 해본 적이 당대표 할 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비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맨날 어깨동무하고 히헤 웃는 그 장면 외에는 해본 게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또 거기서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보던 자들이 허다히 많았으니 우리는 그 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천 아주 그냥 혁신적으로 하는 것,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 공천이 승리의 발판, 그래서 물갈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갈이가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철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에 헌신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는 희생을 하지 않는 자들을 국회의원 배지 달려주고 얌얌 좋은 것만 먹고 얌얌만 하고 양반 다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 여권은 없애야 되고 저 운동권 사회주의 정치관을 가진 저자들은 타도해야 됩니다. 네. 이 사회주의자 정치관을 갖게 되면요. 진리라든가 사실보다는 진영을 앞세우고 대결적인 정치 이념을 갖기 때문에 싸워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말하면 나중에 가면 거짓말 해버리니까.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그런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옛날에 문재인 때 다 독식했지 않습니까? 국회를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런 나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문재인을 앞으로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문재인과 이재명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청산이 안 됩니다. 청산의 가장 주요점은 그러고 더더욱이 중요한 건 이 대한민국 교육체계 자라나는 사람들을 교육을 나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안 좋게 만든 게 정교조입니다. 정교조는 악의 꽃입니다. 그 정교조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나온 자들이 교육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육감입니다. 이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교육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고 바쳐온 사람들을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교육을 바탕으로 살아온 사람들. 정말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갖고서 열심히 살아서 투쟁하고 혼자 정치 투쟁 아니고요. 홀로 정말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분들을 교육감으로 시켜야 됩니다. 이제 교육감 혁명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세대의 영향을 90%를 갖다가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는요, 정말 지방자치제 선거보다 더 중요한, 지금 교육감이 한 군데 빼놓고 전부 다 뭡니까? 좌파들입니다. 정교조들입니다. 이걸 싹쓸이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결국 이 2022년 3월 대선이 끝났을 때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후에 차기 대선에 도전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재명이는 인천 계양을에 또 출마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문제로 바꿔나가면 여기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계속 자기는 정치범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범 의혹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정치범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범은 먼저 아시죠? 경제, 돈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 자범 의혹을 찾아낸 게 아니고요. 그거는 문재인이가 전부 다 만들어낸 겁니다. 한 건인가 빼놓고. 예? 한 건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대북송금은 아마 여기서 했을 겁니다. 대북송금은 나중에 했고, 그 전에 것들 있잖아요. 지금 10건의 의혹 중에 9건의 의혹은 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소추해서 그 검찰이 다 수사하던 걸 갖다가 싹 자기 편이라고 덮어놨다가 수사하다가 딱 약간 덮어놨다가 이걸 갖다가 다시 그대로 수사를 계속한 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도 그냥 그렇게 세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200석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200석 때문에. 200석을 갖다가 이번에 반드시 국민의힘에 갖다 줘야 된다는 것. 지금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국회의원이 이번에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국회의원은 투혼도 강하고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힘으로 포진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강한 국민의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200석을 꼭 여러분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가지고 사법 리스크 그거를 갖다 정치적 문제로 바꿔가지고 자기야 마치 정치범인 양, 사상범인 양 이렇게 자꾸 비추려고 우리 북한은 뭐 이러면서 사상범인 것처럼 말이죠. 바꾸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이재명이 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벅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치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좀 꼬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상황이 좀 나빠졌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골간이 법치를 이들이 막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재판장에 나가서 나 오늘 좀 몸이 안 좋습니다. 쉬겠습니다. 나가고.
간첩들이 다 석방되고 또 이 판사들이 전부 다 알죠? 그 간첩 풀어준 이 사람들 한번 가만히 판사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예. 이 소위 김명수 뿌락치들이 김명수의 혼을 받은 이 같이 동조자들이 소위 키즈들이 대한민국 판을 사법부를 갖다가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출세하고 법원장이 되고 영장 판사가 되고 해가지고 다 파수꾼 노릇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법부 수장인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출범합니다. 그분은 중립적이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에 국운이 있어 그분이 대법원장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법을 과거에 우리 자유로웠던 그 사법부로 위대한 사법부로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운동권 정치인들이 깊게 관여했으면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그들의 사회주의적 정치관이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쳤겠습니까? 네. (87년에) 직선제 이후에 민주주의 관점에서 거리투쟁을 할 만큼 중대한 과제는 없었는데 이들이 거리투쟁을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각자 영역에서 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런 양상을 띌 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로 87년 뒤부터 벌어진 것은 친북적인 통일운동이었습니다. 그걸 민주화운동이라고 거짓말로 위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바로 임종석인 이런 자들 아닙니까?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 87년 이후에 주로 친북적 통일운동. 여기 앞에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친북적 통일운동. 그걸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2024년 금년 총선은 두 개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은 한동훈을 위시한 90년대 초반 개인주의로 무장한 전문가 집단. 다른 한 집단은 이념 정치에 물든 학생운동 세력 그대로 이 옛날 세력하고 새로운 소위 개인주의를 무장한 개인주의에 강한 그걸로 무장한 전문가 집단들. 엑스퍼트들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 집단이 그리고 이 집단은 이 90년대 초반 개인주의로 무장한 전문가 집단은 이런 이념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념 정치에 물든 학생운동권이 지금 또다시 충돌하게 됩니다. 운동권 청산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바로 운동권을 청산하는 겁니다. 전문지식과 개인주의로 무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운동권을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라는 시대정신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200석을 반드시 탈환시켜야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운동권 정치, 소위 친북 이념자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쓸어버리는, 극좌파들을 쓸어버리는 이러한 총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